예, 오늘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부터 좀 낯설하신 분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가능한 한 조금 그 전반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금 드릴 얘기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지금 5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1억 명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보의 최소 단위가 비트잖아요. 0 아니면 1인데 이 0 아니면 1이라는 것 단독 하나만으로 사실 의미가 사실 없는데 저 점이 이제 비트가 조합이 되면 선이 된다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의 그 대표적인 SNS가 트위터였고 트위터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3.8억 명 정도 되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2D 웹사이트 수가 지금 19억 개가 됩니다. 존재하는 웹사이트 계속해서 사실은 늘어나고 있죠. 그럼 선이 모이면 우리가 이제 면이 되죠. 우리가 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그림을 본다던가 JPG 그림을 본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이미지와 비디오의 시대로 사실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지금 23억 명이고 인스타그램이 12억 명입니다. 페이스북이 30억 명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연결의 대부분의 소통의 기반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와 이미지와 비디오 기반으로 사실은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고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중심의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이게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면이 모이면 이제 공간이잖아요. 점에서 선에서 면에서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버추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이 있죠.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입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이고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없죠. 메타라는 회사가 새롭게 탄생했고 페이스북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명이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제 What is the Metaverse라고 해서 본인들의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써놨어요. 보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게 한마디로는 Set of Virtual Spaces, 가상 공간의 집합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공간인데 그게 집합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상의 공간의 집합체인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뭔가를 만들고 탐색을 한다는 그런 공간이죠. 뭔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고 보시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라는 거는 활동이라는 거는 워크, 그리고 플레이, 런, 뭐 쇼핑, 그리고 크리에이트 뭔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과 함께 소비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메타가. 근데 비슷한 얘기로 유니티 CEO가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가상 공간을 만들었던 기업이죠. 가상 공간과 인간을 만들었던 유니티라는 기업이 CEO는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는 디지털 유니버스라고 비슷한 사실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유니버스인데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가상의 행성들이.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집합체랑 저는 사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성을 서로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랙션을 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지구 위에 제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물리적인 행성 지구 말고 지금 직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행성이 있죠.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행성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거기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지 않고 메타폴리스 가서 일을 하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잠시 제페토라는 행성에 가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 로블록스라는 행성으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또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많은 행성들을 굉장히 많은 자기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이동해서 오가는 거죠.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행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주를 이룬다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굉장히 행성의 종류도 다양하고 목적도 다양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그나이트 20 얼마 전에서 발표했던 이제 나델라 CEO가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결합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계층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컴퓨팅이 오는 거죠. 컴퓨팅이 오기도 하고 컴퓨팅이라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현실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좋은 공존감을 느낀다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방식과 교류하고 싶은 상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장의 어떤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장 안에 가 있을 수 있고 동료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을 발표했죠.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았었고
요새 메타버스의 네 가지 엘리먼트에 대해서 아마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지금 나델라 CEO가 얘기했던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이 현실에 컴퓨팅이 붙는 거죠. 현실에다가 컴퓨팅을 입히는 거고,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컴퓨팅이라는 세계 속에다가 현실을 집어넣는 건데, 현실과 똑같은 세계를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넣거나 그런 형태의 네 가지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해당되는 독립적인 서비스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형태들이 저게 네 가지 엘리먼트가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고, 세 개인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네 가지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AR 카메라도 있고, 제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AR 기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라이프 로그 데이터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제페토 자체는 벌써 그 자체로가 버추얼 월드고, 그 안에 보면 현실과 똑같은 한강 공원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미러 월드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고루고루 있는 거죠. 어떤 행성들은 네 가지가 다 있기도 하고, 어떤 행성들은 한 가지, 두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목적에 맞게. 로블록스라는 행성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크리에이터가 한 800만 명쯤 되고, 그 중에서 한 130만 명 정도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이 돈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도 있죠. 예전에는 사이버머니가 있으면 현실에서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부자입니다. 여기서는 진짜로 부자죠. 왜냐하면 환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로블록스라는 스튜디오가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죠. 마치 이제 한글 편집기처럼 초등학생들도 배워서 자기들의 게임을 만들어서 올려서 팔고 놀기도 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오징어 게임이 지금 한 3주 좀 넘어서 4주 차 들어가고 있는데, 첫 주에 오징어 게임이 로블록스에서 300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주까지 해서 한 1000개 정도 나왔고, 벌써 지금쯤 하면 2000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벌써 이제 우리가 딱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훌륭한 생산의 도구를 주어줬을 때 얼마나 빠르게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게 되실 것이고, 제페토라는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안에 한 2억 5천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작년에 크리에이터가 스튜디오가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작년에 6만 명이었고, 지금 올해 2달 전인가 70만 명이었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어디인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150만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똑같이 돈을 버는 거죠. 디지털 자산을 저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해가지고 현실에서 이제 판 돈으로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걸 사죠. 그러니까 전업이 생기는 거죠. 현실에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완전히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렌지라는 분이 1,500만 원 이상씩을 벌고 있는데, 가상 우드 디자이너를 그냥 사는 거죠. 일도. 근데 지금 이분께서 혼자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 안에서 회사를 차렸어요. 매니지먼트 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가 칼리그가 15명입니다. 본인 포함 16명. 이제 회사가 됐죠. 경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커뮤니티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페토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디지털 자산을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는 아바타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책을 썼으면은 여기서 아바타로 들어가서 커뮤니티로 방을 만들고 저를 후원해서 제가 그 재물을 받거나, 그럼 제가 그걸 또 현금화할 수 있고, 들어오실 때 입장료를 제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경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아바타로 이제 드라마도 만들죠. 원작들을 패러디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상황극도 합니다. 엄청나게 재밌는 것들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거 자체로 훌륭한 스토리가 되면 그거 자체로 이제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보게 되니까 이게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투사이드 마켓이 작용을 하죠. 광고가 붙으니까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하죠. 제가 현실에서는 배우가 되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아바타로 새로운 주연도 해보고 조연도 해보고 작가도 돼보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다 해봅니다. 이제 막 이렇게. 이프렌드라는 행성도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고 있죠. 똑같이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웹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메타버스 드라마로 참여자들이 다 만드는 드라마고, 이제 이프렌드가 경제 모델을 넣겠다고 선언을 했죠. 화폐를 만들 것이고, 인플루언서로 후원하는 모델도 있고, 입장권, 그리고 뭔가 자산을 만드는 방식, 공간을 만들어서 파는 방법, 여러 가지 경제 모델들을 지금 넣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건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근데 비슷합니다. 여기서 땅도 사고 게임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근데 여기서는 다 이제 NFT로 거래가 되죠. 자산들이 다 NFT가 붙어 있고 올해 상반기에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서 일할 사람을 찾는 채용 공고죠.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실제로 이 카지노가 채용 공고가 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일과는 그런 거죠. 집에서 잠을 자고 저 카지노로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디센트럴랜드에서 쓰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환전해서 쓰는 거죠. 가상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경계가 거의 막 사라지고 있죠, 지금. 메타폴리스도 그런 회사죠. 이제 더 이상 여기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죠. 가상의 건물을 올렸고 30층짜리 메타폴리스를 올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제는 가상의 건물로 출근합니다. 가상 건물 안에 메타폴리스 들어가면은 1층에 이제 수혜자실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로비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멀어지면 이제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존감을 느끼는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놨고 실제로 더 많이 이제 공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간 안에서 팩스를 보내게 됐을 때 실제로 그 팩스를 보내게 한다던가 그런 방식들이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VR챗도 이제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VR 안에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크리에이터의 경제가 또 일어나죠. 상황극인데 저 상황극이 조회수가 600만이에요. 그리고 저 상황극을 같이 하고자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저런 후보자들도 지금 130명이 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싶은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저게 또 하나 또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하죠.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고 투사이드 마켓이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샌드박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가상의 행성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잡들이 뭔가 크리에이션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디스커버리, 큐레이션을 하거나 뭐 땅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산들이 NFT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하거나 커머스를 하면서 누군가도 돈을 버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플래닝하거나 만들어주는 사람, 만들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경제활동이 다 일어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저 커뮤니티도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형태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샌드박스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저 커뮤니티 말고 제가 만드는 커뮤니티도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들.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측면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죠. 정말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굉장히 특이한 가상 행성을 만들었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행성을 만들었죠. 2006년도, 16년도에 설립이 돼서 5년 동안에 오프로드를 2천만 킬로를 달렸는데 지금 시뮬레이션 TT 가상의 행성에서는 하루 만에 3,200만 킬로를 달리죠. 하루 만에. 그리고 4만여 가지 교통 상황을 실험을 하니까 두 가지 데이터는 장단점이 명확하죠. 지금 사실 또 저 이제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도 시뮬레이션 시티도 사실은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죠. 저 안에서도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바람도 불고 다 하는 그런 가상의 시뮬레이션 된 공간이죠. 근데 현실의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하지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상의 데이터는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만큼 조금 정확하진 않죠. 하지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죠. 요지는 저 가상과 현실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극강으로 올리고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빨리 가는 거죠. 메타버스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돈을 버는 플랫폼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페토 안에서 이제 게임 스튜디오가 들어오면은 로블록스처럼 또 돈을 벌 겁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수익 모델이 계속해서 애드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모듈을 통해서 넥슨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선언을 한 게 있어요. 컨텐츠 메이킹 플랫폼을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건 돈을 벌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유저들한테. 이 프렌즈도 아까 말씀드렸고 호라이즌이 베타 이제 끝났죠. 사실은 이제 베타 테스트가 다 끝나서 이 안에 보시면 굉장히 메이크 기능이 많습니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능. 호라이즌 워크룸스라고 일하는 공간. 이제 페이스북이 올해 6월달에 전 직원 글로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영구재택 근무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다 여기서 일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워크룸스와 인피니트 오피스에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간이 뭔가 만들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플랫폼들이 지금 뭔가를 저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게임을 만들고, 제가 실제로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가상에서 옷을 만들어 팔게 하잖아요. 쉽게. 그런 생산의 도구들, 지능화된 생산의 도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굉장히 특화된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생산 플랫폼들도. 여기서는 이제 이노베이션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제가 만약에 가수가 되고 싶은데, 실제 무대에 설 자신도 없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춤도 잘 못 춘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인공지능으로 작사 작곡을 하고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가 버추얼 휴먼과 노래가 NFT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되겠죠.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저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을 밑그림을 그려주는 AI 기능도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됐던 AI 웹페인터는 채색을 자동으로 다 해주죠. 과정들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스토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미지네이션은 창의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동안에 고됐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와주는 생산 플랫폼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웹툰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제 당연히 웹툰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제 제페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아바타가 돼서 뛰어다닙니다. 제페토는 또 이제 샌드박스랑 또 MOU를 맺기도 하고 교류를 하죠. 행성 간에 이제 이동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류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들이 생길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우리가 지금 오가면서 이제 가상의 행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를 연결시켜 주겠죠. 근데 사실 수많은 기술의 조합이고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건 사실 제가 뭐 제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근간이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가 DNA 플러스 XR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실감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속을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지능화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버추얼 휴먼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죠. 지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몰입된 공간은 XR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런 기술들이 사실 다 범용 기술이거든요. 범용 기술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전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들인데 저 기술이 지금 복합 적용된다는 거죠. 한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복합 범용 기술 XR, DNA 플러스 XR이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밸류를 주는가? 저는 이제 4I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가상현실 다큐가 너를 만났다였는데 엄마가 먼저 사별한 딸을 만난다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미지네이션을 메타버스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할 수 있어요. 상상을. 이미지네이션하고 엄마와 딸이 만나는 몰입된 이머전된 공간을 XR로 만들죠. 그리고 딸에 대한 데이터를 다 넘겨줍니다. 뭐 음성, 그리고 영상, 뭐 사진, 딸과 함께 했던 스토리들 그 모든 것들이 학습이 되면은 AI로 인텔리전스 학습을 하게 되면 딸이 버추얼 휴먼으로 태어나게 되죠.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하죠. 잘 있었어? 그럼 딸도 답변을 잘 있었어, 엄마도. 인터랙션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햅틱 글로브를 끼고 있는데 딸을 만지면 감각을 느끼죠. 그래서 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뭐냐면 저 4I라는 가치를 만드는데 XR 플러스 DNA가 우리는 이제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저랑 완전히 똑같은 인간, 완전히 새로운 인간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공간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지금이랑 똑같은 공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상상의 공간 그리고 시간도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없던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과 섬과 면의 시대 때는 불가능한 어떤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공간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지능화된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세컨라이프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했고 지금처럼 시끌시끌했고 그때 메타버스는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일반 커뮤니케이션과 게임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경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분야고 그때로부터 벌써 시간이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도 AI 있었고 그때도 XR이 있었고 그때도 데이터 테크놀로지 다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술들은 다 엄청나게 진화를 했고요. 또 진화를 하면서 융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능화된 공간을 만들고 있고 그 공간이 이제 특이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현실에서 돈을 벌어다가 대부분 다 가상 가서 썼거든요. 아이템을 사거나 선물하거나. 근데 이제는 가상에서 돈을 벌고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있죠. 현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중요해지는 거다.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상에 있는 자산들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것들만 제가 사거나 그것들을 선물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많은 생산의 도구들이 우리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스스로 자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산이 남의 것이 아니고 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수익을 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이게 지금 또 그 과거에는 이게 내 자산이라는 표시를 해줄 수가 없었는데 NFT라는 기술이 이것들을 지금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메타버스와 지금의 메타버스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3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메타버스가 효과가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제 우리가 공간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로 체험을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공존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줌을 통해서 30명이 만나면 바둑판으로 만나게 되지만 공간 안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공간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여기서 텍스트를 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지금 공간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1등이잖아요. 근데 민원24 사이트에 만약에 시니어 분들을 한 100분 정도 선정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라고 하게 되면 로그인부터 출력까지 몇 분 정도쯤 성공할까 지금 궁금하긴 해요. 근데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좀 실패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신에 우리가 가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상의 동사무소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버추얼 휴먼이 와서 똑같이 우리가 동사무소 들어간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고. 등본 떼러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휴대폰으로 저희 지금 증권계좌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공 서비스가 다 저런 패턴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루틴한 업무들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개입돼야 되는 업무가 구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일을 한다,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일을 한다는 표현과 협업을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고도화된 협업이 있고 굉장히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굳이 메타버스를 안 가도 되는 것도 있어요. 줌으로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자료만 올려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막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해도 되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뭐 R&D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굉장히 공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도화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때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그런 복잡도가 높을 때 메타버스가 더욱더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공간 안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줌으로, 궤도타운으로 저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제페토에서 저런 거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커버리지가 넓고 폭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을 해야 돼요. 목적에 맞게. 한 가지가 다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많이 노출되는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는 것들을 특히 B2B용은 더욱더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임스 낭이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니버스를 발표했죠.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무리 법칙을 가상에 적용을 해서 현실과 버추얼 팩토리를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죠. 전 세계 31개의 공장들을 미러월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30%를 높이는 게 이제 목표고, 제조업들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급해졌겠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피싱 VR이라고 해서 이제 오클러스 스토어 안에 있는 낚시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낚시 게임인데 낚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편하거든요. 그냥 로그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이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낚시터들을 아주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경치도 구경도 하면서 낚시도 할 수 있게. 근데 유저의 99%가 해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가장 낚시를 즐겁게 하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분이 과거의 용어로 치면 지금의 신경인지 장애를 가지신 영국의 노인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현존감과 공존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거죠.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나를 굉장히 잘 만들게 되면은 정말 경계도 한계도 없는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굉장히 그런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비행기가 떨어지는 훈련을, 특히 실습을 해야 되는 훈련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실습이라는 게 저 비행기가 실물로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 되고, 저 실물에 있는 비행기는 변하지 않거든요. 한번 학습하고 나면은 별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또 추락하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건데, 근데 비행기를 가상으로 떨어뜨리고 수많은 시나리오로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럼 학생들은 PC나 아니면 HMD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저 비행기들이 왜 그때그때 떨어졌는지 조사 보고서를 교수님께 제출하고 그거에 관한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스스로 뭔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교가 이래서 돈을 벌어요. 왜냐면은 이게 글로벌에 있는 학생들이 다 로그인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다른 과정을 또 만들죠. 특수훈련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불을 끄려면 실제로 불을 내야 되고 엄청난 양의 또 물을 써야 되고 소화기도 써야 되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몇 명 못하죠. 전통적으로 굉장히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하고 생산성이 낮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지금 저 플레임 시스템즈는 방화복이 저 상황에 맞게 옷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호스의 압력이 사용자가 얼마만큼 물을 쏘느냐에 따라 호스의 압력도 다 달라지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전 세계에 있는 소방관들하고 같이 훈련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불을 낼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런 훈련이 사실은 저는 100%다 현실을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실의 훈련에 정말 그 가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훈련의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무조건 다 오프라인으로 의존을 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현실에서도 10번이면 한 8, 8대 2 정도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적용 분야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응급 환자를 뭐 어떻게 대응하는 훈련이라든가 수술을 미리 해본다거나 그리고 공감각이 필요한 과학 분야라든가 우리가 공간화에서 특히나 많은 실험들을 해야 되거나 실습을 해야 되거나 업무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3월 달에 메시를 발표하고 그리고 4월 달에 국방부하고 25조 원짜리 계약을 맺죠.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올해 중요한 플랫폼들이 너무나 많이 발표가 됐고 공공과 함께 민간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인터넷이 시작이 알파넷이잖아요. 공공에서 시작이 됐고 군대에서 시작이 됐고 그 혁신이 민간으로 들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군도 지금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의 경험들, 여기서의 어떤 자원들이 전부 다 민간으로 다시 전부 다 들어올 겁니다. 근데 미군이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방식을 크게 바꿔요. 그 전부터도 버추얼 트레이닝 방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식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XR 기반의 굉장히 모듈화된 훈련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현실적이지도 않고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그리고 데이터가 안 모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인인데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이 데이터가 모두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고 분석에 대해서 나한테 인사이트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 모듈별로 개발이 됐고 호환성이 또 안 되고 데이터가 모이지 않죠. 플랫폼에 다 모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미군이 방식을 바꾸죠. STE라고 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 안에 보시면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하고 육군, 해군, 공군하고 같이 크로스 도메인 훈련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바뀌는 방향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고려를 하는 거죠. 하나의 공간 데이터, 공간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따로따로 개발할 것들은 따로따로 개발을 하고 인터랙션이 생기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다 상호 운영성을 가지게 되고 제가 받은 훈련들은 다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 그런 방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좀 크게 나가 있고 아이비스라는 건 이게 지금 아이바스도 이 모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아이바스도 그 모듈 중에 STE 중에 연동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인 거죠. 나라 전체를 버추얼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를 저렇게 나라가 작으니까 트윈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림처럼 되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첫 발을 많이 디디고 있고 저는 굉장히 이제 이게 혁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HR 쪽에서도 그 사람을 뽑고 훈련시키고 채용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다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거의 프로세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면접도 메타버스로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면접할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보면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되는 거죠. 일도 하고 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혁신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흑인이 될 수도 있고 약자가 되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받아볼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처 경험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경찰청이 지금 이제 외사과에서 재패통 안에다가 이제 이거 만들었는데 외사과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응해 주는 곳 있잖아요. 경찰서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좀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 그런 곳인데 특히 외국인들한테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재패토에 들어와서 외국어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1:1 면담도 해주고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이런 초기 모델이고 더 진화돼야 되는 모델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메시 포 팀스에 지금 메시가 들어온 기능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페토 안에 들어가면 박수 칠 때 이모티콘 누르잖아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죠. 제가 박수를 쳐야지 박수를 치는 거지 이모티콘을 누른다고 제가 이제 별로 근데 그게 지금 초기 형태인 거고
여기서는 실제로 저희 모션들이 다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머리를 흔들거나 안경을 올리거나 뭐 손을 움직이거나 박수를 치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아바타가 그대로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말도 트랜스레이션 해주거든요. 제가 한글로 영어 함께 되면은 상대방이 미국 사람이 영어로 바꿔줍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올해 이번에 이그나이트에서 발표된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화를 해 나갈 거거든요. 그 공간 안이 얼마만큼 진화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치매를 진단하기도 하고 치매를 과거로 사람을 돌려보내서 고치기도 하고요. 사람이 시각을 잃어갈 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대체 경험도 하고 시각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전쟁을 대신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뭐 기아 체험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혁신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는 가치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도 많죠.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뭐 프라이버시 문제부터 해서 가상현실에서 뭐 성추행을 당하는 것부터 그런 일도 이미 다 있어 왔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전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실 너무나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혁신 효과만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와서 써야 되거든요. 생체 데이터를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명왕성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와요. 그럼 이렇게 약간 몰입된 공간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가 명왕성입니다. 그게 오거든요, 대부분 다. 용역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명왕성에 저를 로그인하게 되면은 저기서 이제 뭐 명왕성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로 나오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대충 여기서 경험이 끝나요, 이제.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저는 앞으로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경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로그아웃 하면 별로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니까. For example, say you wanted to learn about one of my favorite planets, Pluto. Lambda already understands quite a lot about Pluto and millions of other topic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e team had with Pluto a few days ago. I'm so curious about you. I sense your excitement. Ask me anything. Tell me what I would see if I visited. You would get to see a massive canyon, some frozen icebergs, geysers, and some craters. It sounds beautiful. 이게 뭐 아시겠지만 요지가 그런 거죠. 저 람다가 자기가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다 대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I assure you it is worth the trip. However,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생이면은,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만들어있던 메타버스는 이멀전만 있거든요. 대부분 첫 번째 이멀전만 있는데 인텔리전스가 없고 인터랙션이 거의 없어요. 이제 구글의 람다는 인터랙션이 있죠. 인텔리전스가 있고 이멀전은 좀 사실 떨어지죠.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는 이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4I인 거고, 그걸 만드는 게 요체가 이제 DNA 플러스 XR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선생님이 다음 주에 우리 명왕성을 공부할 거니까 람다를 만나서 인포메이션을 갖고 오면은 저는 선생님하고 인사이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똑같은 시간에 전달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선생님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해야죠. 저 인텔리전스를 높여야 되니까 람다에 대한 지식을 높여야 되고, 신뢰성 있고 편향성이 없는 람다를 만드는 데 또 기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람다한테 숙제를 할까, 레포트 써야 됩니다. 람다야, 너는 뭘로 만들어져 있니? 거기에 사람이 온 적이 있니? 거기 온도가 어떻게 돼? 거기는 너 지금 표면에 있는 사진을 나한테 좀 보여줄래? 그리고 너한테는 영상도 나한테 좀 보여줘. 그리고 지금 네가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메모리를 해주고, 5년 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로그인을 할게.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Hey Google, show me photos of me and Loretta. Remember? Loretta hated my mustache. Remember? Loretta loved going to Alaska and scallops. Show me photos from our anniversary. Remember, she always snorted when she laughed. Play our favorite movie.
이게 그 2년 전에 어떤 구글의 슈퍼볼 광고거든요. 람다가 그 뒤에 훨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능화된 공간 안에서 4I를 얼마만큼 이제 잘 넣는지가 굉장히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가 아주 간단하게 제페토에서 간단하게 회의하는 것부터 아주 고도화된 형태로 산업용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그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그 크고 작은 전략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연결 신산업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육군도 지금 뭔가를 크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경찰도 뭔가 바꾸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얼마 전에 또 이제 나름의 플랜을 발표를 했고, 인천도 했고, 이제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따로또 가치라는 말이 요새 지금 어디 가면 제가 많이 하는데, 따로따로 해야 될 게 있고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훈련을 하는데 그냥 마지막에 우리는 육군만 할 것인가, 경찰이랑 같이 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같이 어떤 플랫폼 위에서 같이 써야 되는 플랫폼과 공간 데이터와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또 조율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간격을 메워주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R&D도 마찬가지겠죠. 저 안에서 분명히 R&D들이 각각 따로따로 가는 R&D가 있고, 같이 공동으로 4I가 결합된 뭔가 프로젝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플랜을 잡고 있고, 충분히 좀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많은 자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체험형 메타버스가 되게 많죠. 뭐 제페토나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가 그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산업의 특화형으로 넘어갈 것이고, 굉장히 완전히 지능화된 공간으로 갈 건데,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는 어떤 R&D 로드맵도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그것들이 사실 또 돼 있죠. 그것들을 또 고도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것들이 이제 크로스 도메인입니다. 크로스 도메인. 각각의 4I를 따로따로 갔을 경우에 개발되는 R&D하고 필요한 경우에 융복합이 돼야 되는 형태들, 어떤 작업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도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고 대응 체계를 좀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메타버스 문샷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메타버스를 실제로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망원경의 성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달에 갈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노베이션 드리븐 팔러스라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목표를 가지고서 세분화된 기술 요소들을 그거에 맞게 정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엔 같이 하게 되고, 그 요소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방식들인데, 따로 할 수 있는 R&D, 요소별 기술 개발하는 특화된 R&D도 필요하고, 뭔가 같이 만들 수 있는 대형 R&D, 융복합 R&D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스토리 리빙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제가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메타버스가 소설에서 나왔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1992년도에. 그럼 그 이전에는 메타버스가 없었는가? 메타버스라는 말을 안 썼죠. 사실은 인류는 오래전부터 가상을 꿈꿔왔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마치 인공지능 기술처럼 그렇죠. 4I가 오래전부터 다 있어왔던 거고 계속해서 인류가 노력을 했죠. 이게 1800년대 때 만들어졌던 원통형 파노라마라는 건데, 사람들이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마치 메타버스 같죠. 오프라인에 마치 오클러스처럼 돼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보고서, 이걸 보고서 이제 디킨슨이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들이 왜 중요한가? 공공은 왜 메타버스를 잘 만들어야 되는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세상 너머에 완전히 새로운 또 세계가 있고, 성찰하기도 하고, 또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공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새로운 활로를 찾기도 하고, 그런 많은 기회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잘 만들면 굉장히 모두에게 이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